자,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야수와 이제 외야수 FA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일단은 내야수로는 최은성, 노진혁, 김상수, 박민우, 오태곤, 오선진, 신봉기 이렇게 7명의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뭐 조금 눈에 띄는 선수는 있네요. 그렇죠. 좀 많이 있죠. 뭐 박민우 선수라든지 노진혁 선수, 김상수 선수 이런 선수들은 뭐 어느 팀에 가든 팀에 도움이 되고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FA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롯데로 봤을 때는 좀 유격수 쪽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유격수 쪽이 가장 지금은 취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유격수를 볼 수 있는 선수가 김상수 선수나 노진혁 선수 이 두 선수라고 보여지는데 그 두 선수 중에 누구를 데리고 올지 뭐 둘 중에 한 명 온다 그러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김상수 선수는 근데 워낙에 이제 좀 삼성맨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굉장히 좀 강하고요. 제가 볼 땐 그 롯데 연구가 전혀 없어요. 롯데에 있는 코치들하고 이 관계가 코치들하고 관계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FA 선수들은. 그런 것도 신경을 씁니까? 신경을 쓰죠. 나랑 이제 연관이 전혀 없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는 것보다는 나를 잘 알고 나를 지도했던 코치가 있는 팀에 가려고 하죠. 그래야 좀 편해지니까. 뭐 고향팀이 아닌 이상에는. 근데 뭐 박흥식 코치라든지 또 삼성에 있던 코치들이 그 롯데에 많이 왔기 때문에 김상수 선수도 롯데에 올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노진혁 선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데리고 오면 좋아요. 데리고 오면 좋은데 글쎄요. 노진혁 선수가 값어치가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그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내야가 저는 값어치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네네. 포수 부분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포수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내야수 특히 그 내야수의 빅3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 선수들의 값어치가 굉장히 좀 올라가는 지금 상태고요. KT나 롯데 같은 경우는 내야가 절실하게 필요한 팀입니다. 네네. 하나 같은 경우는 뭐 신인을 키운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선수들을 많이 영입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손혁 단장이 새로 취임을 하면서 야수 보강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팀들이 참전을 한다 그러면 그 선수의 FA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예, 수요가 많으면 이제 롯데가 온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가장 활용 가치가 있는 선수는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노진혁 선수가 아닌가.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될까요? 글쎄요. 노진혁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박민우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기준이 될 텐데요. 야수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박민우 선수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자욱 선수하고 박민우 선수하고 거의 같은 동기이고 친구예요. 이 선수들이 청소년 국가대표도 같이 했고 또 자기 팀에서 큰 활약을 했던 선수들인데 구자욱 선수가 작년에 단연 계약을 120억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민우 선수 생각은 단순하게 봤을 때 뭐 몇 년이 되든 간에 나는 100억 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고요. 네. 그건 이제 기준이 되니까 구자욱이 120 받았는데 나는 그보다 실력으로 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성적으로 봐서도 구자욱 선수보다 훨씬 박민우 선수가 좋아요. 오랫동안 어쨌든 뭐 그렇죠. 박민우 선수는 네. NC에서 이제 활약을 했으니까 통산 타율도 훨씬 높고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민우 선수는 자기 가치를 아마 100억 이상으로 잡고 있을 거고. 그 롯데는 사실 박민우 선수를 지금 당장은 안치홍 선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 롯데가 가장 취약한 부분 수비 쪽으로 본다고 그러면 포수 그다음에 유격수, 일루수예요. 그렇죠. 지금 네, 이제 지금 현재 일루수의 그 활용도가 굉장히 좀 낮았습니다. 올해. 안치홍 선수가 1루로 가도 되잖아요. 1루로. 1루로 가도 되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박민우 선수가 2루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또 유격수가 되겠죠. 네. 유격수가 또 되겠죠. 맞춰도 그러니까, 됐고 자. 이게 네. 뭐 구단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마차도가 다시 오든가 아니면 네네네. 그 정도의 실력 갖고 있는 용병 선수를 데려오든가 그 용병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FA가 어떻게 움직이고 팀 구성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이 선택지가 달라지는 그렇겠네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러면 박민우도 충분히 가능성이 롯데가 있죠. 가능성이 있을 거다. 네. 그리고 노진혁 당연히 가능성이 있을 텐데 노진혁 선수의 가치는 지금 글쎄요, 노진혁 선수하고 박민우 선수하고 같은 팀에 있었기 때문에 박민우 선수가 본인 생각에 1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그 정도 예측을 한다 그러면 노진혁도 그 못지않는
실력을 보여줬어요. 물론 성적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 정도가 100억 정도는 안 되고요. 한 뭐 70억에서 80억 정도는. 아니 근데 노진혁 선수가 재계약으로 풀타임 출장한 적이 있나요? 풀타임으로 출장한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거의 시합을 많이 나갔죠. 그리고 그 정도. 유격수로서 많이 나가다가 이제 부상 때문에 3루수로 가고 뭐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롯데에서 본다 그러면 내야수 가치를 본다면 2루수, 유격수, 3루수가 다 되는 선수는 노진혁 선수이기 때문에 박민우 선수보다는 노진혁 선수에게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네요. 하여튼 저희 예상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좀 형성이 되겠네요, 시장 가격이. 그렇죠. 자, 아까 일루수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최은성 선수는요? 최영선 선수도 오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공격적인 면에서는 큰 도움이 될 텐데 이게 롯데가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그게 해결이 된 다음에 이제 플랜 B로 가야 되는 건데 포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고요. 거기 남는 추가되는 비용이 있느냐 아니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또 적게 FA를 잡아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수를 선택할지는 거기서 선택지가 갈라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유격수 부분이 일루수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루보다는 유격수 쪽에 더 비중을 두지 않을까. 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일단은 노진혁 선수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은 박민우, 김상수 선수의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볼 때는 뭐 김상수 선수보다 박민우 선수보다는 노진혁, 김상수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태곤, 오선진, 신봉기 선수가 있어요. 이게 참 또 오태곤, 신봉기 선수는 또 롯데 출신. 애매합니다. 네, 애매합니다. 물론 뭐 가능성이 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오태곤 선수 같은 경우 롯데에서 나가서 KT 갔다가 또 SSG 가서 내야로 갔다가 외야로 갔다가 뭐 풀타임으로 뛰지 못했습니다만 팀에 필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선수인데 롯데 온다 그러면 주전급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걸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봉기 선수 같은 경우는 구단에서 일단 전력상에서 좀 배제됐던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만 롯데에 다시 오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올 수도 있어요. 아주 적은 가격에 값어치를 낮춰서 본인이 꼭 고향에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신봉기가 롯데에 다시 올 수는 있습니다만 팀 전력상으로 본다면 전력에서 조금 이탈되는 그런 멤버가 아닌가 냉정하게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오선진 선수는 뭐 넘어가도 될까요? 오선진 선수 같은 경우도 롯데에 와서 크게 뭐 이렇게 지금 뭐 유격수 부분에 박성욱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보다 훨씬 잘한다라는 보장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롯데에서의 값어치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외야수 2명이 나왔는데 이명기, 권희동 모두 이제 NC 선수들이에요. 이 선수 테이블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이명기 선수고 또 왼손 투수의 장점을 갖고 있는 선수가 권희동 선수인데 딱히 지금 외야가 넘쳐납니다. 지금 외야가 넘쳐나고 수비력은 두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이명기 선수는 어깨가 약하기 때문에 좀 떨어진다고 봐도 권희동 선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공수주가 되는 선수인데 아주 상위 클래스는 아닙니다만 안정되게 공격력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인데 그 정도의 선수들은 롯데에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롯데에서는 관심을 많이 안 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롯데가 이제 유격수를 잡지 못했을 때 유격수의 뭐 이건 뭐 제 예상입니다만 만약에 그 외국인 선수를 유격수로 데리고 온다면 그렇죠. 외야가 또 이제 한 자리가 비는 거잖아요. 외야가 한 자리가 비게 되죠. 근데 뭐 그래도 뭐 고승민, 신용수, 황성빈 이런 선수로 다 그렇죠. 그리고 뭐 정훈 선수도 언제든지 외야 나갈 수 있는 거고 네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그렇게 뭐 외야술이 꼭 필요한가? 또 외야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선수가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FA가 딱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2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2군에서 FA를 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2군 쪽에서 FA를 한 선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트레이드를 통해서 충분히 그 정도의 선수들은 키워낼 수 있는 또 롯데가 뭐 그런 지도를 갖고 있는 코치들도 많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좀 이명기 또
권희동 선수는 롯데에서는 조금 계약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럼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포수 쪽 4명의 포수 쪽 이야기는 뭐 굉장히 저희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아주 복잡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은 그래도 롯데 쪽으로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고. 아니, 못 오겠는다면 정말 큰일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고. 투수 쪽에서는 뭐 강윤구 선수 롯데에 좀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바람을 말씀하셨고 일단 또 내야수 중에서도 포수만큼은 아닙니다만 노진혁, 김상수, 박민우 이 3명의 선수 중에 한 명이 롯데로 오게 된다면 굉장히 크게 그렇죠. 도움이 될 거다. 네. 근데 시장 가치가 조금 높아져 있다라는 점이 약간은 좀 높아졌어요. 약간은 좀 마이너스 요인이겠네요. 그렇죠. 팀 입장에서는 롯데 팀 입장에서는. 다른 팀에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값어치가 더 떨어질 텐데 여기저기서 그 선수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값어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뭐 KT 같은 경우도 내야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고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뭐 모든 팀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팀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야수들은 값어치가 좀 올라갔다고 보여지고 반면에 외야들은 조금 값어치가 떨어진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FA는 저희가 어떤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입수되는 대로 여러분들하고 좀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